내 맘대로 즐거운 덕질 힐링 칠링 무비클럽. 안녕하세요. 나의 덕질을 아무도 모르게 알아. K입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삶을 위한 넓고 얕은 덕질 H입니다. 오늘 가져온 영화는 위키드입니다. 이거 위키드 생각만 하면서 살고 있는 위키드 덕후 K가 오늘은 좀 많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 오늘 벼르고 오셨나요? 예, 맞아요. 많이 벼르고 왔고요. 제가 오늘 위키드를 사실 개봉하기 전부터 H한테 진짜 미친 듯이 이거는 N회차 관람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위키드의 덕후까진 아니고 조금 살짝 발을 담그고 있는 먹을 정도? 저의 20대 힘들고 방황하던 귀여워. 네. 시절에 위키드 이제 그 너무 웃긴다. OST를 들으면서 힘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브로드웨이에서 위키드를 보고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눈물을 흘렸다. 약간 이거 하기 전에 제가 이제 깜빡하고 못 챙긴 게 있는데 저의 그 CD 진열장이 있는데 거기서 포장도 뜯지 않은 위키드 그 뮤지컬 OST CD를 발견을 했어요. 포장을 뜯지 않았다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진짜 소장용으로 샀던 건데 어디서 샀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마 뮤지컬을 보면서 샀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위키드 하면 20대 때를 지나치는 그 사연이 있는데 이게 Defying Gravity라는 노래 때문에 위키드를 알게 됐어요. 사실 저는 그 곡을 연습을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저의 위키드 덕질이 시작이 됐던 그런 썰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위키드 준비를 하면서 이게 너무 길어질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너무 좋아하니까 이거는 진짜 라이브로 한 3시간 하셨어요. 예, 맞아요. 진짜 그것도 모자르다. 제가 생각하는 위키드의 키워드를 1, 2로 나눠지잖아요. 1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들, 그거에 대한 키워드로 한 준비를 해봤는데 이스터 에그,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오즈의 마법사, 그리고 뮤지컬 위키드 덕후, 그리고 기억에 남는 장면. 이거를 꼭 하고 넘어갈 때 어떤 장면이 나올까? 이런 게 되게 둘 다 다를 것 같아서 너무 기대가 되고 맞아요. 머글과 덕후의 갭을 느낄 그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쵸, 생각도 그쵸, 들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위키드 좋아하긴 하지만 약간 박애주의적인 면에서 좋아한다. 모든 뮤지컬과 영화들을 사랑하듯이 위키드도 똑같다. 저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오즈의 마법사 때부터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거 하면 진짜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정리 안 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시태그로다가 정리를 하면 우리가 얘기할 거에 대해서 좀 살짝 어느 정도 정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에 이렇게 준비를 해봤어요. 첫 번째 해시태그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그 전에 영화 소개해주세요. 영화 여러분 이미 내렸고요. 맞아요. 이미 내려서 사실 극장에서는 이제 볼 수는 없지만 이제 OTT에 나오는 날을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 이 영화는 2024년 11월 20일에 개봉을 했고요. 감독은 존추 감독님이고 스텝업이랑 지아이조라는 영화를 감독을 하셨는데 약간 좀 갭이 느껴지잖아요. 아니 약간 스텝업이 맞아요. 좀 비슷하긴 맞아요, 느낌이긴 한데 뮤지컬이니까 스텝업은 그냥 현실 세계 얘기고 위키드는 그 세계관을 영화적으로 구현을 해내야 되는 문제가 있었기 맞아요. 때문에 사실 어떻게 나올까? 약간 이게 계속 궁금증을 맞아요. 일으켰고 출연진이 또 이제 기대를 가지게 했는데 먼저 엘파바 역의 신시아 에리보, 글린다 역의 아리아나 그란데 여기에 이제 재작년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받은 양자경 님이 또 등장을 하고요. 한국어 더빙판도 엄청 기대를 모았어요. 과연 누가 더빙을 할 것이냐. 엘파바 역은 박해나, 글린다 역은 정선아 배우님. 제가 너무 이렇게 한글판으로도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이거는 더빙판도 무조건 봐야 된다. 이렇게 아무튼. 이제 유덕들의 마음을 네. 불타오르게 했던 줄거리는 뭐 간단하게 착한 마녀와 나쁜 마녀가 살았습니다. 나쁜 마녀가 죽었고요. 모든 사람들이 그 나쁜 마녀의 죽음을 기뻐하며 노래하고 춤을 출 때 이 착한 마녀가 이 죽은 나쁜 마녀를 회상을 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돼요. 맞아요. 이들은 과연 어떤 관계였는가? 그리고 이 나쁜 마녀는 진짜 나쁜 마녀였을까? 가 이 위키드의 이제 쿡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나쁜 마녀는 과연 정말 나빴을까?
여기서 이제 저의 샵 오즈의 마법사. 이게 위키드랑 오즈의 마법사는 같은 세계관을 공유하고 있는 내용이고 뭔가 같은 주제, 같은 소재를 공유하고 있지만 되게 평행세계 같은 그런 느낌의 이야기예요. 잠깐 오즈의 마법사 얘기를 하자면 도로시가 토네이도 네, 때문에 토네이 때문에 이렇게 쓱 날아가고 펜자스에서 네, 맞아요. 날아가서 맞아요. 오즈의 세계에 떨어지고 이제 네. 동적 마녀를 깔아 뭉개면서 뭉개죠. 네. 시작이 되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도로시가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에메랄드 시티로 가고 그 과정에서 이제 하사도 만나고 허수아비도 만나고 맞아요. 그렇게 만나게 되는데 답을 알고 있다라고 해서 에메랄드 시티로 이렇게 쓱쓱 가는 내용이에요. 결국엔 마법사의 답은 서쪽 마녀 없애주면 집에 보내줄게. 그래서 없애고 돌아왔는데 알고 보니까 그 마법사는 민간인이었다. 그쵸. 마법사가 아니라 마술사였죠. 그 마술쇼 보듯이 그러니까 그런 걸 하는 사람인데 이 오즈의 사람들은 이 사람이 엄청 위대한 진짜 해리포터 같은 마법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집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남쪽 마녀가 알고 있었고 글린다거든요. 그래서 나오는 글린다가 동쪽 마녀 죽이고 있는 그 너가 갖고 있는 그 신발 그게 네가 원하는 대로 데려다 줄 거야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아마 그 이 과정에서 그레고리의 생각이 뻗어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모두가 나쁘다고 하는 서쪽 마녀가 나쁜 걸까? 서쪽 마녀가 정말 예쁘고 착하고 그랬다면 사람들이 배척을 했을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위키드의 내용이 시작이 되었다. 어떻게 보면 원작을 보고 만들어낸 다른 팬픽션 세계가 같은 맞아요. 느낌인 거죠. 해리포터를 보고 아 그때 해리가 뭐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맞아요. 새로운 이야기를 이제 만들어낸 거고 오즈의 마법사를 알고 있는 사람은 처음 이제 잘 모르고 위키드를 봤을 때 내가 알고 있던 거랑 뭐가 다른 거지? 약간 이런 생각을 이제 할 수 있는데 진짜 평행세계처럼 맞아요. 뭐 인물들은 다 비슷하고 그렇지만 풀어가는 중간중간 게 이제 다른 것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 그레고리의 질문은 정말 딱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대로 진짜 과연 나빴을까? 모두가 나쁘다고 하는 게 정말 나쁜 걸까? 이거에서 시작이 된 게 아닐까. 저는 사실 오즈의 마법사에 대한 기억이 좀 더 큰데 중학교 때까지 오즈의 마법사가 전체가 14권인데 맞아요. 14권. 그거를 네, 남들 이제 학원 가고 공부할 때 저는 이제 그거를 읽으면서 중학생 시절을 보냈는데 되게 재밌는 얘기 그래. 상상력을 이제 막 이렇게 자극하는 이야기 나의 꿈을 위해서 계속 포기하지 말아야지. 뭐 양철 나무꾼도 저렇게 용기를 얻고 뭐 사자도 허수아비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위키드랑 조금 일맥상통하는 면이 약자, 편견, 맞아. 티피컬한 그런 캐릭터. 사자는 뭐 용감하고 사납고 그런 거에서 좀 벗어나는 캐릭터들의 연민을 느낄 만한 점을 이제 오즈의 마법사도 가지고 있었는데 위키드는 그걸 조금 더 극대화한 느낌. 저는 그 오즈의 마법사도 보면서 그냥 계속 그런 생각을 했어요. 책을 읽으면서의 끊임없는 물음표. 나쁘다랑 착하다가 되게 명확하게 나와 있는 동화인데 거기에 대한 물음표도 나중에는 커가면서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위키드를 처음 딱 접했을 때 오! 같은 관점이야 나와 이러면서 봤고 디파인 그래비티 알면서 위키드 책을 보게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오즈의 마법사도 좋지만 위키드 덕후가 되었다는 썰이 있어요. 그래서 썰이 있어요? 네, 저의 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두 번째 해시태그가 이스터 에그 그리고 바로 연결되는 게 위키드 덕후에 대한 이야기예요. 남쪽 마녀가 글린다거든요. 그 글린다가 착한 마녀로 나와요. 오즈의 마법사에서도. 근데 남쪽 마녀만 도로시가 집에 가는 방법을 알고 있어. 근데 그 중간에 이미 만났거든? 이미 중간에 여행을 하는 길에 이미 남쪽 마녀를 만났어. 근데 바로 얘기를 해주지 않았어. 이 신발이 너를 원하는 곳으로 데려다 줄 거야 라는 말을 하지 않았어. 그래서 그게 과연 착한 걸까? 이런 생각. 와, 유독 서쪽 마녀를 되게 초록빛으로
하고 다르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거에 대한 물음표도 좀 있었어요. 나중에 커서 볼 때는. 그런 메타포가 좀 있는 거죠. 사실 동양이 아니고 서양 문화권에서는 초록색이 약간 악마의 상징, 악당의 상징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서양 문화권의 아이들도 초록색? 저 마녀는 나쁜 마녀겠지? 이렇게 그냥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고 보기 시작할 거라는 거죠. 사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이 위키드를 알고 좋아하게 됐던 계기였다. 그래서 저는 사실 좋았어요. 결국 그 나쁜 마녀도 나쁘지 않았다는 거잖아. 저 사람의 이야기도 들어줄 누군가가 있었어. 라는 생각에 위키드가 되게 반가웠어요. 저는 그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워낙에 그 대중적인 것과 거리가 먼 생각을 자주 하는 저로서는 사실 좀 엘파바의 감정이입을 좀 더 많이 했던 것도 있고 나중에 가서는 전체적인 이야기, 염소 교수의 얘기도 그랬고 나중에 그리머리 이렇게 읽으면 원숭이 이렇게 날개 이렇게 생각나는데 정말 고통스러워 보이잖아. 그거 볼 때도 마음이 아무튼 저의 그 두 번째 해시태그의 주제는 이스터에그 위키드 덕후 이거를 같이 가져왔는데 영화 곳곳에 나 오즈의 마법사 덕후야 이게 같이 있고 연출에서도 대놓고 있어요. 오즈의 마법사가 개봉을 할 때가 흑백에서 컬러로 넘어가던 그 시기였거든요. 근데 이게 기가 막히게 이제 첫 화면에서 이렇게 까마타가 이렇게 가는 과정에 색깔로 이렇게 다 변하고 시작해요. 그거부터가 이제 설렘의 시작이다. 로고마저도 비슷한 결로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에메랄드 시티에서 성에 들어가는 장면도 그것도 비슷하고 그리고 벽돌길 따라서 도로시와 친구들이 에메랄드 시티를 가는 장면이 그게 첫 시작에 나오거든요. 그거를 기반으로 같은 걸 공유하고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으로 시작이 되거든요. 위키드 덕후를 같이 넣은 이유가 아리아나 그란데가 데뷔 초반부터 위키드 덕후임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면서 글린다 역할을 꼭 하고 싶다고를 한 10년 전부터 얘기를 하고 다녔는데 결국에 캐스팅이 돼요. 그래서 그걸로 너무 좋아하는 모습과 그리고 그 위키드 공연을 보고 엄청난 찬양글을 썼던 아리아나 그란데의 대놓고 나 위키드 팬임 이게 있고 그리고 신시아도 역시나 그렇게 좋아하는 걸 봤고 그래서 이제 보면서도 이제 모두가 애정이 있으니까 잘 될 수밖에 없겠거니 이렇게 보고 있었고 그리고 이게 영화 곳곳에서도 위키드 뮤지컬 원작에 대한 존중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좀 더 잘 묻어나 있었던 것 같아요. 에메랄드 시티에 들어갈 때 마법사 찬양하는 이렇게 그 연극이랑 이런 게 있잖아요. 거기에 등장했던 그 두 배우가 제가 너무 좋아하는 이지나 멘젤과 그 배우들이 위키드 초연 배우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막 너무 설레가지고 이지나 멘젤이야 이러면서 얘기를 엄청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마법사가 이제 에메랄드 시티로 오는 길을 만들겠다라고 할 때 색깔을 엘피한테 고르게 하잖아요. 그게 노란 벽돌길이 선택이 됐고 이거야? 하면서 글린다가 결국 선택했잖아요. 그런 거 하나하나가 다 오즈의 마법사 위키드에 대한 애정이 묻어있는 그런 것 같았어요. 그래서 너무 좋았다. 어떻게 보면 위키드 영화는 성덕들이 만든 영화라는 느낌이 들고 그러니까 워낙 그 원작 뮤지컬에 대한 굳건한 팬층이 있잖아요. 당연히 이걸 기다리는 사람들도 너무너무 기다리는 팬들이었지만 이걸 만든 사람들도 그 원작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더 시너지가 나지 않았을까? 맞아요. 서로 기대를 하고 서로 그 기대를 부응하고 약간 이런 맞아요. 느낌이 들어요. 위키드 영화의 이제 키워드는 성덕. 맞아. 아 그리고 그 썰도 있어요. 아리아나 그란데가 계속 나오네. 이제 원래 아리 스타일에 맞게 곡들을 좀 편곡을 팝스럽게 하려고 했는데 아니 글린다는 글린다스러워야 된다며 편곡을 하지 않고 그 원곡을 그대로 최대한 살리면서 했다. 또 다 라이브로 하셨답니다. 또 보면서 이거는 저의 추측 아닌 추측인데 염소 교수가 이제 압박을 당하고 이렇게 끌려 나갈 때 새로 이제 너네는 오늘부터 이 교육을 할 거야 하면서 같이 왔던 그 사람 중에 사자를 가둬놓고 오거든요? 그게 겁쟁이 사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잠시 들었어요. 기억에 남는 장면을 이야기해주세요.
저요? 네. 갑자기요? 갑자기 기억에 남는 장면 얘기를 네, 하고 네. 싶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진짜 약간 머글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저는 그 마지막 장면 엘파바가 도망가면서 진짜 날아오르는 그쵸. 중력에 거슬러서 날아오르는 이제 맞아. 그 장면 그러니까 영화에서도 되게 기억에 남았는데 사실 영화 이전에 이제 뭐 뮤지컬 그리고 위키드를 이제 처음 알게 된 게 이제 디파인 그래비티라는 맞아요. 넘버로 알게 됐는데 가사도 그렇고 그 20대 초반 어린 저에게 굉장한 해방감, 용기를 줬던 노래이기도 하고 장면이기도 해서 그래서 영화에서도 그게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장면을 너무 보고 싶었으니까. 그 노래를 이제 처음 들었을 때 상황이 나는 그 중력에 묶여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던 상태였고 그걸 너무 끊고 날아가고 싶은데 날지 못하는 게 진짜 이 중력 때문일까? 중력에 묶여있다고 생각하는 내 마음 때문일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들었을 때 그 이디나 멘젤의 목소리가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을지라도 뭔가 이 노래를 들을 때는 진짜 그 중력을 다 끊고 내가 날아갈 수 있겠다라는 해방감을 줘서 영화를 볼 때도 사실 위키드도 엘파바라는 또 동물들이라는 약자들에 대한 저는 메시지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마음에 와닿았지만 그래도 결국 그때 나한테 되게 인상 깊었던 의미 있었던 마지막 장면이 역시나 좋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끝날 줄은 몰랐다. 그래서 더 인상적이었다. 이렇게 인터미션 정리를 1년이다. 했을까요? 아니 위키드 1위라고 안 했잖아. 맞아. 1, 2로 나눠진다는 걸 알았지만 설마 여기서? 였던 게 있죠. 저도 디파인 그래비티는 얘기할 것 같아서 저의 이제 덕후의 마음으로 기억에 남는 장면은 아주 가장 가볍게 우주에 에메랄드 시티 입성할 때 이제 이디나 멘젤 나와서 너무 행복했고 제가 진짜 너무 좋아하거든요. 이디나 멘젤을 너무 좋아해서 뮤지컬 넘버를 다 들었을 정도로 너무 좋아해서 거기 나와서 너무 반가웠다. 일단 가볍게 이 정도 그리고 쉬즈 학교에 딱 들어갔을 때 엘파바가 딱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뭐야 이렇게 다 그런 시선으로 보잖아요. 근데 그 LP가 딱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풀 안 먹고 뭐 이렇게 했고 나 그러지 않았어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너무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거 보면서 나의 LP 이러면서 너무 슬프다 이러는데 글린다가 처음에 이렇게 얘기하잖아. 너 피부색 내가 마법 배워서 고쳐줄게. 이거부터 굉장히 불편하면서 너무 둘의 캐릭터와 관계성을 딱 거기서 다 보여주는 그리고 뭐 유명한 넘버잖아요. 파퓰러나 이런 거는 친해지고 나서의 넘버니까 너무나 당연하게 좋았고 글린다스러워서 너무 좋았고 룸메이트 됐을 때 이상한 애가 룸메이트가 됐어. 그리고 감정이 굉장히 많이 담겨있는 글린다의 표현과 엘파바의 표현 금발이에요. 끝. 이거 자체가 둘의 성격이 너무나 다른 거를 표현하는 거 그 장면 자체가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다 좋았어. 모든 순간이 다 좋았다. 네, 맞아요. 근데 날이 좋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저는 좀 더 기억에 남는 장면이 뭐냐면 LP가 너무 화나서 동그 영서 교수님 끌려갈 때 너무 화가 나서 자기도 모르게 마법을 부리고 꽃가루가 날리면서 모두가 잠드는데 피에로만 잠들지 않아요. 거기서 피에로의 인간성, 숨겨진 면들이 거기서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그 양귀비 꽃도 이스터에그랑 좀 연관이 있는데 오즈의 마법사에서도 양귀비 꽃밭에서 잠이 들거든요, 도로시가. 그때 잠들지 않은 한 친구가 도로시를 깨우거든요. 그게 피에로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잠시 해보고 근데 여기서 좋았던 거는 그냥 피에로가 같은 생각을 하고 동물 학대에 반대를 하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잠들지 않은 게 아닐까. 거기 그 생각에서 깨어있는 사람이 LP랑 피에로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잠들지 않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또 하면서 그 장면도 너무 좋았어요. 나는 너랑 같은 사람이야를 이렇게 보여준 게 아닐까? 모두가 그 정책에서 사실은 관심을 갖지 않잖아요. 동물이 말을 하는 걸 못하게 하고 가둬두고 이런 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LP는 관심을 갖고 사실은 피에로도 관심을 갖고
둘이 처음 만날 때 말 타고 오면서 말이랑 피에로랑 대화를 하다가 뭔가 인기척이 느껴지니까 말하지 말라고 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피에로도 그런 거에 깨어있는 사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의 기억에 남는 장면은 그 장면이에요. 양귀비꽃 마법을 부리는 장면. 그리고 그 순간이 에피가 자기의 힘을 더 확신하는 씬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좀 더 해봐요. 하고 싶은 얘기가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요. 맞아요. 또 정말 너무 다음에 많은데. 기회가 있으면 이어서 하도록 하고 인터미션 1년이에요. 1년간 네. 더 많이 보고 올해 연말에 네. 다시 위키드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면서 저는 사실 위키드도 그렇고 오즈의 마법사도 그렇고 우리 주변에 함께 있지만 우리가 신경 쓰지 않고 보려고 하지 않는 약자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저는 받아들여져요. 엘파바도 그렇고 사실 저는 글린다가 너무 그 백인 기득권층의 모습을 정말 잘 비꼬는 모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래요. 약간 내가 널 고쳐줄게? 거기서부터 그 생각에서 맞아요. 본인들이 깨어나올 수가 없고 어려움과 고난 이런 걸 모르고 사별과 이런 게 얼마나 사람에게 모멸감을 주고 이런 걸 이해를 잘 못하는 이 사람들이 이해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그런 모습이 너무 보여지고 엘파바는 오히려 반대로 모멸감을 너무 잘 알고 있고 처음에는 뭐 화도 내보고 뭐 울어도 보고 속상해보고 막 하다가 결국엔 이제 이게 쌓이고 쌓이니까 맞아요. 스스로를 이제 방어하기 위해서 상대방이 말하기 전에 먼저 다 맞아요. 이렇게 방어벽을 쳐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부터 이제 뭐 동물들에 대한 얘기들까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함께 하고 있지만 보려고 하지 않고 내가 그 상황이 되기 전에는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약자들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고 저에게는 그게 그렇게 느껴지고 그래서 이 영화가 너무 좋고 그래서 이제 더 디파인 그래비티라는 노래가 맞아요. 나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마이너리티에게 바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좋았고 그 질문 때문에 사실 위키드 자체가 나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지 않을까 하면서 이제 2편을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미션이 정말 1년이라니. 사상 최대 인터미션을 거치고 나오는 위키드 2는 어떤 모습일지 같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 네. 오늘 저희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할까요? 좋아요. 오늘도 저희의 수다와 함께 힐링하고 칠링하는 시간이 되셨길 바라며 다음 영화에서 만나요. 안녕!